써니힐의 새 앨범 타이틀곡 들어보실래요? 잠깐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6월 19일 기대해주세요.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TV는 전대미문의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라는 논점을 흐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타기, 덮어씌우기, 국면 바꾸기 같은 언론 공작으로도 지배될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건강한 언론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 국민TV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TV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큰 힘을 실어 주십시오. 지금 국민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가입해 주십시오. 네,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사평론가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소개해 주십시오. 예, 한겨레 일면 머리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수치들이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되지 않거나 뒤늦게 공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도 말입니다. 사실 국가 통계는 정책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정부의 발표를 늦춘다든지 뭐 내용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일종의 통계 조작입니다. 그렇죠. 자, 복수의 통계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봤더니 지난해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이 결과를 통해서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보정한 새 진위계수를 만들고도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 한겨레가 입수한 통계청의 새 진위계수는 0.357인데요. 예. 자, 통계청이 가계 동향 결과를 통해 산출해서 공식 발표한 진위계수 0.307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였습니다. 진위계수가 뭐냐면요. 예. 쉽게 얘기해서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다. 0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건 뭐냐면 숫자가 낮다는 게 좋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소득 분배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사회 예, 소득 분배가. 그런데 이제 보니까 0.357이란 말이죠. 이 통계청이 발표한 0.307에 비해서 0으로부터 좀 더 멀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거를 발표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아무래도 정권 차원에서 봤을 때 소득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11월 9일에 이제 공표되도록 했습니다. 2012년 11월 9일에. 당초. 예. 그런데 이거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언제 공개됐어요? 그래서 대선 지난 다음에 21일 날 공개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21일 날. 네. 선거 다음 날. 그렇습니다. 야, 냄새가 나네요. 사실 그 공표될 시점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양극화가 더 심했다. 이런 논란이 한참 붙을 때였습니다. 근데 예. 통계청에서 만약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 심해졌다라는 이 진위계수가 발표가 딱 되면은 내놨으면은. 새누리당에게 불리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거를 감추고 12월 21일 선거 끝난 다음에 발표했다는 겁니다. 통계청도 또 이 선거에서 음으로 양으로 박근혜 후보를 도왔군요. 예. 그런 결론이네요.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또 밝힌 인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압박은 압박이고 예.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줬군요. 네.
참 압박하면 도움 다 주는군요. 그러면은 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이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라고 예.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 이 6월 오늘이 6월 18일이죠. 그렇죠. 서울신문 오늘자 8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신문 특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개해 서울신문 주세요. 단독 보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다른 비슷한 기사를 보질 못해서 말이죠. 이 김용판 씨가 문제의 김용판 씨가 지난해 그 서울경찰청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죠. 예. 근데 사실은 김용판 씨가 갈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에? 말입니다. 어떻게 그럼 발탁이 됐어요? 우리 정운현 이사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 다음으로 제 2인자입니다. 예, 높은 자리죠. 예. 지난해 5월 8일 이제 경찰청 보안국장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전격 내정이 됐지요. 김용판 예. 씨가. 그런데 경찰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B 치안감으로 내정됐고 이 B 치안감은 승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측으로부터 축하 전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발표 직전에 갑자기 내정자가 바뀐 거예요. 김용판 씨로 말이죠. 이게 뭐 또 야로가 있군요. 야로가 있습니다. 이 전문 용어로 야로가 있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이 김용판 씨는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을 위해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판 씨를 서울경찰청장으로 승진시켜서 이 같은 일을 하게끔 입지를 만들어 줬군요. 예. 만약 이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이 아니라 예. 즉 수서경찰서 같은 것을 직하라는 네. 서울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 내에 예. 보안국장으로 있었다면은 이런 짓거리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영향을 못 미칠 못 자리죠. 미쳤어요. 보안국장. 예, 자리가. 보안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예. 자, 어제 이 서울신문 기사 가운데 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뭡니까? 우리 정운현 이사하고 어제 제가 말씀 나눈 중에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보수 언론에서는 수사팀 내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원세훈 김용판 처리할지 예. 경론이 있었다. 의견 차이가 심했다. 보수 언론에서. 예, 그런 식으로 보수 언론은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한 검사가 예. 경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다가 남긴 글, 이 글을 서울신문이 인용했는데 수사팀 내에 이견이 있었다면은 양념치킨이냐 프라이드 치킨이냐 이거밖에 없었다. 그거나. 예, 그렇습니다. 큰 의견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선거법 혐의를 검토했고 수사팀 내부에서 이거는 뭐 이견이 없었다는 예.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그자들은 네. 어디서 그따위 얘기를 듣고 와서 그따위를 쓰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응? 웃기는 친구들 아니야, 도대체.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 자기들이 또 이야기를 지어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지울 길이 없고요. 어쨌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김용판 씨가 지난 대선 당시에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있었다면은 수사를 축소 발표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장, 즉 서울시내 25개 경찰서를 바로 직할로 지휘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적임자가 아닌 네. 다른 사람이 돌연 발탁돼서 임명된 것은 그 무언가가 현재로서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심정을 갖게 하고도 남습니다. 예. 그 자리에 갖다 앉힌 사람이 누구냐? 뭐 이번 부정선거. 조만간 나오겠죠. 예, 진상을 파악하는 하나의 중대한 짚어볼 볼거리입니다. 껍데기가 까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예. 뭐 처음부터 한목에 다 까지지는 않으니까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재밌는 얘기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3면 기사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말이죠. 예. 경찰이 지난해 12월 16일 그날 밤 예. 3차 TV 토론 끝난 그날 밤에 김용판 씨가 시켜가지고 그때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예. 자, 12월 16일이었습니다. 예.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기 직전 하기 직전. 김용판 씨를 중심으로 당시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 예, 이 세 사람은 참고로 다 국정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묘하게도. 이 권영세 씨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죠. 예, 그런데 국정원에 갔었고요. 예, 안기부 시절 예. 3년 동안 파견 근무했던 김용판 씨는 행시 출신인데 국정원에 먼저 갔었죠. 안기부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상당 경찰로 기간 왔죠. 근무를 했습니다. 그 묘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자, 근데 지금 당시 대선에서 엄정 중립을 해야 될 경찰, 국정원이 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과 통화를 합니까? 그 중차대한 시점에. 글쎄요. 왜 했을까요? 예. 자,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밤 11시쯤에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관련한 글을 남긴 그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렇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날 오전에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은 경찰이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을 했고요. 또 발표 직전인 10시 40분쯤 박선규 대변인은 토론회에서. 국가적 관심사라 오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당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의 그런 또는 경찰의 그런 수사 결과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끈앞풀이 없으면은. 자,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요.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행위가 알려진 날 저녁 9시에 새누리당에서 권영세 씨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다면서 권영세 씨 부부는 충분히 인지수사가 가능하다. 뭐 그날 회의 참석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 뭐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불러서 것이고요.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죠? 예. 그냥. 이거에 대한 진상이 반드시 가려져야 되겠습니다. 김용판 이 사람 그냥 불구속 기소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기소했으니까. 네. 이제 재판이 시작될 테니까요. 네. 관계자 다 부르면 나오겠죠. 불구속 기소로 그치게 되면은 붙잡아두고 수사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 또 그게- 무슨 또 공작을 펼칠지 참 여러 가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네. 시간이 벌써 얼마나 지났다고요. 대선 네. 끝나고 4개월이 지났는데. 자, 또 하나 4개월이 뭡니까? 6개월이 지났군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 퇴임을 앞둔 올해 1월 전 부서장 회의에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아주 기막힙니다.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어떤 길을 걸어왔길래? 대북 첩보 수집, 종북 세력 척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의 국정과제 지원. 네, 이 국정과제가 뭐죠? 글쎄 말입니다. 근데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게 되면 지난 대선 때 선거 개입, 말하자면 부정선거를 한 것이 자기들로서는 국정과제인가요? 대북 첩보 수집, 종북 세력 척결, 국정과제 지원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 법에 따라서 네. 고유한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무슨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국정과제 지원이 뭐예요? 이게 바로 정치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무슨 이게 당연한 업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사람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게 자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기관장이라는 자가 직원들에게 이따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 관여 금지한 법을 어겨가면서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들의 진짜 네? 이 정말 낯짝은 도대체 무얼로 돼 있는지 이 멘탈에 참 넋을 잃게 됩니다. 정말. 자, 경향신문 1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경향신문에서 1, 2, 3면에 이 관련 기사가 없다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1면 뭐 물론 제 이야기 이렇게 귀담아 듣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인터넷상이나 뭐 국민들 사이에서 이 분노의 어떤 그런 그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아마 감지했겠죠.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소개해 이 주세요. 새누리당의 정말 적반하장, 정말 도를 넘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이 다급하다, 뭐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거겠지요만은 적반하장이 아니라 궤변입니다. 궤변입니다. 궤변.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죠. 강릉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더니
밑에 직원이 일하다가 약간 오버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관여를 한 것처럼 비치는 몇 개 글을 가지고 이것을 선거 개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양반 검사 출신이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관여한 게 그래서 별 문제 없다.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보십시오. 약간 정치적인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뭡니까? 예, 탄핵당이잖아요. 그것도 합법적 범위 안에서 돕고 싶다는 얘기였는데. 도대체 이 양반은 지금 뭐 검찰 출신이라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 도대체 약간 관여하면 그러면 칼로 그러면 사람을 약간 찌르면 괜찮고 네. 푹 찔러서 죽이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까? 꼭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거의 입을 맞춘 듯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우택 최고위원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민주당 매관 매직 제안을 받고 정보를 빼내면 이것이야말로 문제다라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다른 쪽으로 이제 이 바로 옮겨 애를 물타기죠.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해당자는 부인했는데 근거도 없이 다른 이런 국정원 개입은 근거가 있잖아요. 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막말로 이거 정우택 씨 이거 예. 소송 걸면 안 돼요. 예. 근거 내놔라 그러면 지금 자기도 주장 외에는 근거가 뭐가 있나요? 네. 하여튼 정우택 씨가 요즘 활동하는 거 보면은 입만 열면 참 약간 재밌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잠금 사건이 아니라 잠금 사건이 아닌 감금 사건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역시 물타기 논점을 이 사람도 시도했습니다. 뻔해요. 이런 말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자기가 버젓이 봐놓고도 잠금인지 감금인지를 네. 뭐 당에 뭐 간부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면서도 속으로도 낯이 간지러울 거예요. 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아까 상황입니다. 저도 오프닝에서 언급했지만요. 새누리당이 갑자기 왜 이렇게 국정을 비호하고 네. 세게 나오겠습니까? 예. 결국 박근혜의 바람막이 역할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위기의식이죠.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궤변들의 연속을 보면 말이죠. 아까 앞서 얘기했던 권영세 씨, 지난 당의 새누리당 대선 종합상황시장 아니었습니까? 예. 당과 이제, 그 다음에 공기관이, 공권력 기관이 합작이라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다면은, 예. 이 대선 결과, 지금은 표창원 교수 혼자서 저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때는 표 교수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게 두려운 것이죠. 예. 이렇게 나선 것은. 자, 국정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서울신문이 지난 11일자에 내보냈죠. 고교생 69%가 한국 전쟁은 북침이다. 뭐 이런 서울신문 단독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교사들을 탓하면서 역사 왜곡 교육 이거 심각하다라고 문제 삼았고 동아일보도 오늘 그 좌파 이념에 경도된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윤근혁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예, 우리 국민TV 조합원이시기도 한데 오마이뉴스에 올린 기사를 보면서 참 이분들이 정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봉창을 두드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004년 5월에 예. 국가보훈처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한 4,000명이 표본이었는데 예. 그때는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했던 학생이 0.7%였습니다. 그런데요. 예. 자, 그런데 8년 사이에 8년 사이에 100배가 100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들죠. 자, 서울신문의 설문지 원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 전쟁은 남침인가 북침인가 이건데 예. 이 질문지를 본 교육 전문가들은 북침이란 말이 북쪽을 침략한 것인지 북쪽이 침략한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네. 예, 북침. 북쪽을 침략한 것이냐 아니면 주체가 누구인가가 예. 빠져 있어요. 북쪽의 침략이냐 그렇지. 라고 했을 때 대다수 학생들은 북한이 침략했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질문지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고서 이 통계 결과만 보고 이 M1 애먼 애들만 잡았구만. 또 교사 이 교사만. 또까지 이렇게
이 오도를 하는. 그러니까 참 보시다시피 질문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죠? 어떻게 묻냐에 따라서 완전 질문을 접한 사람들은 반대로 답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예 같습니다. 예. 아니 누가 이게 물론 이제 한때 뭐 이게 그 북침이 아니냐, 남한 정부가 북을 침략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없지는 않았죠. 네, 하지만 예. 뭐 그건 다 이제 뭐 근거 없는 이야기로 예, 돼버렸고. 북의 남침이라는 것은 정설이고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되죠. 예. 진보든 보수든 간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참.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기사를 보고 호통을 치고 예. 올바른 역사 교육을 지시했다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가 덧붙이자면은 이런 것만 호통칠 게 아니라 예. 5.16이라든지 박정희 시대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호통 좀 치세요. 예. 그래야 대통령이 공정하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예. 이런 거는 호통치고 그다음에 뭐 지난 그 5.18 역사 왜곡 그런 종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좀 그러면 지적하고 호통칠 줄 알아야죠. 그거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아닙니다.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국정 책임자로서 관심을 표명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강조한 것이지 대통령이 뭐 그거 지적했다고 해서 종편 탄압한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바로 공인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역사 인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럼요. 본인부터 좀. 후보 되는 시점까지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건 자기 아버지가 주장한 얘기죠. 아니 본인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 쿠데타를 인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 같으면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쿠데타를 했지만 우리 아버지의 공과를 잘 분석해서 훌륭한 것은 물려받고 훌륭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극복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좌우할 것 없이 다 박수 칠 텐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억지로 떠밀려서 참. 뭐 5.16은 불행했던 과거사다 뭐 이렇게 애들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못된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대통령도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저희가 어제 그 부정선거를 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특별 생방송을 했는데 예. 그러면서 그 시간에 전해드렸던 녹음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정원의 부정선거 그 전개 과정을 담은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그 녹음분을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걸로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피스텔 문 앞에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도 불렀습니다. 신고된 내용이 있으니 신고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과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정치 현안 댓글을 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민간인 사찰을 지적해온 민주당이 물증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직원을 미행하고 감금 사찰을 벌였다며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국정원 여직원도 선거 개입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저와 국정원을 왜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시키려는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뭐 댓글을 달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죠? 캡처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자꾸 어거지로 지금 그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민주통합당이 내놓을 사건이 아니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곧 드러날 것입니다. 수사 착수 불과 나흘 만에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 수사 결과는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 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하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되었고 각종 선거에서도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종북 세력에 대한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퍼뜨리게 지시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북 심리전이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축소한 자료를 갖고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대선 사흘 전 중간 수사 브리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개인은 물론 국정원과 경찰 조직은 모두 씻을 수 없는 오역과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